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기TV입니다. 내년이면은 시니어 노인들이 1000만 명 시대가 열립니다. 소위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65세들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한국 노인들이 겪는 현실이 어떨지 이걸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돈 없는 80대의 비참한 삶, 또 아무리 돈이 많아도 60대 넘어가면 결국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이 65세 기준으로 80년도에 평균 수명이 65세일 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4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들은 출산율은 낮아지고 결국 출산운동을 그렇게 해도 출산율이 0.7%대가 유지되고 있고, 출산 장려운동이 국가적 과제로 집중 투자해가 해도 이미 고착화됐습니다. 14%일 때 고령화 사회, 이제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되는데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능력의 한계가 자녀를 둘만 낳으라고 강요하고 거지꼴 못 만든다고 겁을 주었지만은 이 시행착오를 한 정책에 아무도 이걸 반성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가 될 때 7%일 때 고령화 사회였습니다. 제가 2002년도 퇴직할 때 저는 한 70까지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고령사회 14%가 되고 이제 내년이면 20%가 되니까 다양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국가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각 개인들이 노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령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벌어놓은 돈 다 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처음 당하는 겁니다. 이 건강 문제가 활력이 저하돼서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의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연금 건강보험이 결국 압박을 갖게 되고 그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더나 더 사회적 빈부의 격차가 심화돼서 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 비용이 부담되고 1인 세대가 늘어나고 가족 간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요, 고령자 취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취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새로운 정책이 개발돼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나눠주는 정책은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건강 비용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돈 몇 푼 현찰을 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대부분 평생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1위 맞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노인 빈곤율이요, OECD 국가 중 최고인 37%입니다. 평균 13%인데 우리는 약 3배입니다. 1등이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생활하는 사람을 우린 노인 빈곤이라는데, 미국은 23%, 일본이 19%, 프랑스가 4%, 스웨덴이 4%, 이런데 우리는 최고의 30%가 노인 빈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노인 자살률입니다. 2002년도 통계에 의하면 3,39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통계로 10만 명당 79.7명입니다. OECD가 평균 2.6배입니다. 이것도 1등입니다. 왜 노인이 이렇게 걸릴까요? 문제는 우울증이죠. 질병, 스트레스, 경제 어려움, 신체적인 퇴화, 인간관계, 이게 모두가 노인 자살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왜 가난해지게 되니까, 내 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젊어서 돈을 벌었지만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되기 전에, 노인 되기 전에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애들 결혼시켜서 살림 내주느라고, 그러고 다 해주고 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수명이 들어가 안 죽으니까
텅 빈 주머니로 20년, 30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많지만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자살률이 많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보다 오늘날 형편없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왜 죽고 싶을까요? 이거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밥 먹고 옷 입고 세금 내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나날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몸이 괴로운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또 주변의 인간관계가 나빠집니다. 과거에 심던 사람 잘 나오던 애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봐야 내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돈도 없고 가난한 삶이 이어지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저 아시는 분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뛰어내렸는지. 근데 유서한 장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자가용도 있고 운전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느끼던 것을 오늘 못 느끼니까, 과거에 누리던 걸 오늘 못 누리니까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본인만 알고 다른 사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언어 습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늘 우리는 말투를 고쳐야 합니다. 배고파 좋아 죽겠답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뭐 노래를 잘하면 죽여준답니다. 특히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당장 세뇌되어 있는 머릿속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사람도 원하는 정부도 없는데 우린 초령사를 맞이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급구하는 방법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여서 노인 비율을 낮춰야 되는데 출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소위 말하면 7포세대라고 결혼도 연애도 살림도 취직도 안 하는 이런 세대들이 늘어나니까 이 캥거루 조기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계속 붙어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나라가 살아도 아버지를 외면합니다. 노인들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시책을 개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요, 내가 주장합니다. 노인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이게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덜 실감합니다. 노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슬기롭게 우리 초령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화이팅 합시다. 오늘이 슬프더라도 희망을 내일 품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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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